안녕하세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힐링 유튜버 코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일주일 넘게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네, 그동안 좀 개인적으로 바빴던 것도 있었고 매매가 좀 그냥 그랬어요. 그래서 좀 일주일 동안 쉬면서 매매를 했는데 쉬니까 매매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민 중이에요. 네, 쉬니까 더 잘 돼서. 근데 뭐, 이거 한다고 또 매매를 못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매일 올리다 보니까, 이거 매일 올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상 올리지 못하는 날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서, 네, 제가 좀 할 수 있을 때 올리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지수가 그래도 반등이 나왔어요. 네, 3050에서 아직 저항이 있긴 하지만 코스피 기준으로 그래도 그 근처까지 이제 3000을 뚫어놨기 때문에 이 3000대를 잘 유지하는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반도체 쪽 이런 쪽에 계속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삼성전자 관련해서 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반도체 관련주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오 관련주에 수급이 지난주에 계속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동안 바이오 관련된 투심이 완전히 죽었었는데 지난주에 바이오 관련주들 수급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이게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는데 의료 관련 컨퍼런스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컨퍼런스죠. 그래서 이전에 반응했던 걸 좀 살펴보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기업들이 선반영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그런 영향일지는 모르겠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한 달이 남아 있어요. 한 달이 남은 상황에서 선반영이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바이오 쪽 섹터에 외인과 기관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 외인 기관 수급 보면서 바이오 관련주들 좀 계속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는 FOMC 회의 결과가 수요일날 발표가 됩니다. 수요일날 발표가 되니까 우리나라로는 목요일날 새벽이 되겠죠? 네, 그러면 이 회의에서 조기 테이퍼링 관련 코멘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코멘트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또 출렁거릴 수 있어요. 네. 테이퍼링 관련돼서는 우리가 이제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제 신선한 부분에서는 떨어지는 이슈이긴 한데 이거를 좀 조기에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면 또 시장에서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면서 이번 주 대응해야 될 것 같고, 이번 주에 가장 또 핫한 내용으로는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위중증 환자도 계속 역대 최다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좀 모니터링 하면서 이번 주에 대응할 필요가 있겠다.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를 하고 위중증 환자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와 관련된 관련주는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에 관련된 재료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자, 우선은 이 로그4j 보안 관련주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주말에 나왔던 내용인데, 네. 여기 보면 전 세계 인터넷 서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아파치 로그4j에서 보안 취약점이 발견됐다. 자, 이게 이제 역사상 최악이라고 하는 이제 내용들이 보입니다. 굉장히 자극적이고, 제가 이제 개발자 출신이다 보니까 아파치 웹서버가 얼마나 이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지 알고 있어요. 보통 이제 웹서버는 아파치 쪽과 MS 계열, IIS 서버 이쪽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눠지는데 요즘에는 아파치가 거의 대세이기 때문에
아파치 웹서버를 사용하는 게 시장의 한 90%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무료이기도 하고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만약 뚫리게 되면 여파는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쪽에 종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월요일은 이런 보안 관련주들이 좀 반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단기적인 재료로 끝날 가능성도 크다. 자, 보면은 사이버 보안 관련주는 메타버스 보안 쪽이랑도 또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을 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니언스, 사이버원, 질환지교, 이스소프트 이런 이제 네트워크 보안, 그리고 서버 보안,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보안 쪽 이런 쪽 관련주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해당 재료가 굉장히 자극적으로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이게 보안 패치를 하면 또 이 취약점이 해결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와 관련돼서 실제 해킹이 발생이 됐다라는 뉴스가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관련주들은 월요일날 반짝 상승으로 이제 끝날 수도 있긴 한데, 이게 만약 메타버스와 또 연결이 돼서 또 시너지가 난다라고 하면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단기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다. 우선적으로는 추가적인 해킹 발생 기사 이런 게 이제 뜨는지 그런 걸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역 패스 관련주인데, 이번 주부터 방역 패스 계도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내일부터 의무화가 됩니다. 다중이용 시설에 의무화가 된다라는 상징성이 있으니까 주초에는 이거 관련주들 반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 또한 계속해서 이제 계도 기간을 통해서 반응이 된 이제 종목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길게 볼 재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시큐어, 아이크래프트, 드림시큐리티, 케어랩스 이거 방역패스 관련된 종목들 좀 단기적으로 봐도 괜찮겠다. 그런데 길게 볼 재료는 아닌 것 같다 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두기 관련된 부분도 계속 이제 좀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뉴스 계속해서 좀 추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코로나 관련돼서는 식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확진자가 이전에 비해서 너무 큰 폭으로 이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관련주들 우리가 잘 알고 있으니까 이번 주에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포장 및 배달 관련주를 최우선적으로 한번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형 포장, 한국 패키지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음압이랑 인공호흡 관련주는 계속 그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GH 신소재, 오텍 뭐 이런 인공호흡 관련주 외에도 최근에 메가이CS, 메디아나 이런 인공호흡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추가적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재택치료나 재택근무 관련주들 봐야 되겠죠. 비트컴퓨터가 좋아 보이고 재택근무 관련주들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서포트, 소프트캠프, ECS 이런 재택근무 관련주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 좀 봐야 되겠죠. 자, 다음으로는 경구용 치료제에 관련된 이제 섹터인데, 확진자가 계속해서 이제 증가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에 매기가 쏠릴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일동제약, 세종메디칼 이런 종목들이 좀 우선적으로 시장에서 반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을 우선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 경남제약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뜬금포 상한가가 나왔었는데 경남제약이 또 추가적인
지속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경남제약, 한국 BNC, 현대바이오, 한국파마 이런 경구용 치료제도 좀 봐야 될 것 같다. 경구용 치료제가 나오면 게임 체인저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주사제 치료제보다는 복용하기 쉬운 경구용 치료제가 임상이 완료가 돼서 승인이 된다라고 하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재료는 꽤 큰 재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 잘 추려서 지속적으로 공략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싸이월드 관련주. 이번 주에 이제 이벤트가 있어요. 12월 17일 날, 이번 주 금요일 날 싸이월드가 이제 서비스를 재시작하죠. 이 재료가 저는 이렇게 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런데 이제 시장에서의 반응은 NFT와 또 엮여서 굉장히 큰 반응이 나왔고, NHN 벅스, 다날,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이제 큰 상승이 나왔습니다. 아직 일주일이 남았어요. 그래서 추가적인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 만한 차트라고 보여져요. 이 세 개의 종목이. 차트 한번 볼까요? 자, 싸이월드가, 자, NHN 벅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다날도 지금 보면 이 박스권을 추가로 좀 뚫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저는 보여져요. 다날. 한글과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예, 이 박스권을 얘가 이제 한 번은 뚫어주고 마무리하지 않을까. 근데 이런 박스, 지금 이 박스 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움직이는 모습이 이 상단에서 일정을 앞두고 잘 버티고 있다라고 하면 이 박스를 한번 뚫고 한번 슈팅이 나온 다음에 죽더라도 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날도 그렇죠. 다날도 이 박스를 한번 뚫고 죽을 것 같긴 한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벅스는 지금은 좀 무섭고 지난주에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벅스는 좀 부담스럽고 공략을 한다라고 하면 이런 뭐 다날이나 한글과 컴퓨터 이런 종목들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월드 관련주는 17일은 재료 소멸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때까지 17일까지 계속 들고 간다라고 하면 리스크가 너무 커 보입니다. 이미 선반영이 굉장히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이 다가올수록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어요. 일정 앞두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정리를 하고 그 이후의 모습을 지켜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싸이월드 앱이 이제 오픈을 하는데 이 앱의 다운로드 수 그리고 오픈을 하고 나서 싸이월드 관련된 인기, 시장의 반응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서 추가적인 상승이 또 그때는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인기가 좋다라고 하면 추가적인 상승이 또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17일까지 들고 가는 매매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 소멸이기 때문에 장대 음봉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날은.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페스티벌이 12월 16일 날 하는데 이거는 메타버스 관련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언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만한 이제 주도 섹터가 됐죠. 시장에 주도 섹터가 됐기 때문에 메타버스 관련주는 계속 좀 봐야 될 것 같고 12월 16일 날 목요일 날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 메타버스 관련주는 일정에 맞춰서 한번 관심 있게 지켜봐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DPC 합병 기일이 12월 17일로 다가왔어요. 이번 주 금요일인데 DPC가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와 합병을 이제 결의를 했고 합병 기일이 12월 17일입니다. DPC와 스틱 인베스트먼트 합병 관련돼서는 제가 몇 번 언급을 했었는데 합병을 하고 나서 물적 분할을 통해서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상장사로 유지를 시키고 DPC를 상장사에서 제외하는 이제 물적 분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출에 기여하고 있고 성장성이 높은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상장사로 유지가 되는 이제 그림으로 물적 분할을 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시장에서 반응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DPC는 한번 12월 17일까지 한번 지켜보는 방향으로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 부처 일정 보면 월요일날 한국 호주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수소, 원자재, 또 뭐 기타 뭐 이것저것 이제 다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참고하시고 14일 화요일은 헬스케어 관련된 디지털 헬스케어, 뭐 재택 치료겠죠? 이런 이제 일정이 있으니까 이거와 맞물려서 재택 치료 관련주들 좀 봐도 괜찮을 것 같고, 우주산업 관련된 일정이 있고 2차전지 방문 관련된 일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일정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정부 부처 일정에.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0일부터 13일까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립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바이오 관련주에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몇 개를 제가 한번 추려봤는데, 자, 알테오젠 보면 기관, 외인 수급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면 연기금 사모펀드 뭐 계속 사고 있고, 제가 뉴스는 안 찾아봤어요. 왜 올랐는지 아직 찾아보진 못했는데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 한번 찾아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레고캠 바이오. 얘도 차트도 좋고 외인 수급, 기관 수급 굉장히 좋죠. 네. 오스코텍. 얘도 그렇죠. 얘도 뭐 연기금 굉장히 많이 샀고 외인은 계속 사고 있고, LNC 바이오. 네, 이런 종목들. 지금 바이오 이런 종목들에 외인 쪽 수급이 특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죽어있던 섹터이기 때문에 또 바이오가 한번 반응하면 또 이쪽에 또 테마가 만들어지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추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 주는 이 정도 해서 제가 정리를 해봤고, 추가적인 좋은 재료나 뉴스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도 매매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제가 올리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힘이 닿는 한 한번 해보도록 하고, 아무튼 이번 주 또 안정적으로 매매하시면서 큰 수익 나는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